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팔아야 할까요? 자, 일요일 테슬라 대진단으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슬라 팔고 경기 민감주 같은 거 사야 할까요? 최근에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이런 주식들 잘 오르고 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IP 클럽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승규님, 뀨잉뀨님, 벨라님, 소영님, 힘찬님, 홍수박님 모두 가입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재밌게 또 슬기롭게 테슬라 투자 지속하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 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로로 나눴을 때 윗부분이 성장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고 아랫부분이 가치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 경기 민감주들이 또 아래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표는요. 한 달 동안의 흐름입니다. 한 달 동안에 어떻게 수익률을 내왔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아래쪽이 대부분 녹색으로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가치주의 영역들이 성장주나 기술주의 영역보다 더 좋았다. 특히 이쪽 엑슨모빌과 같은 에너지주, 그리고 뭐 버크셔 해스웨이, 이렇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파이낸스 관련된 주식들이 좋았습니다. 헬스케어 쪽도 제약 회사들은 좀 괜찮았네요. 그리고 여기 담배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약간 경기 방어주 성향을 띠는 주식들도 좋았다. 그 여기 캐터필러 같은 뭔가 기계와 산업, 건설과 관련된 이런 중장비 주들도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테슬라나 이런 성장주들, 기술주들을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될지 좀 궁금하시죠? 지금 흐름이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대세가 되면은 뭐 특히 한국인 투자자분들 대부분 이렇게 빅테크 업종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건데요. 어느 정도 좀 우려가 될 겁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최근 1년간의 국채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죠. 자, 우리가 뭐 주식이나 글로벌 금리를 따질 때 가장 많이 보는 그 금리입니다. 지금 최근 1년간의 그 금리 중에서 최근에 이제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1.765 정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최근 1년 동안에는 지금 가장 높은 금리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이렇게 금리가 급상승했죠. 많이 올랐죠. 뭐 1.3%대에서 갑자기 1.765%까지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편입니다. 자, 과연 무섭죠? 무섭습니까? 다음은 이제 5년간의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년이란 뜻이에요. 자, 5년 중에 최고점은 2018년 10월 정도였습니다. 1월 달이었습니다. 2018년 1월 달. 1월 달에 3.149로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의 한 56% 수준입니다. 1.765. 그러니까 절반 좀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자, 무서우니까 테슬라 팔고 경기주 가치주 사야 될까요? 네, 다음은 50년간의 금리 흐름입니다. 여기가 1970년 정도 돼요. 그래서 50년간의 쭉 이 금리 흐름을 보자면 가장 높았을 때는 한 1980년대 정도였습니다. 1982년 3년 정도 됐겠네요. 그죠? 한 15% 선까지도 그때는 금리가 있었다. 엄청 높았죠? 15%에서. 근데 근 한 40년 동안 내리 쭉 빠졌어요. 그죠? 자, 금리가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는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왔다는 거죠.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금리가 계속 낮아지는 건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거고, 유동성이 늘어난 거는 경제 성장률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경제가 만약에 생산성이 향상되면 이렇게까지 금리를 뭐 이렇게 내릴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금리를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자, 금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은 되게 무서운 모습입니다. 정고점을 뚫고 자, 뭔가 올타임 하이를 기록한다는 모습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벌써 절반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이렇게 길게 50년을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금리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자, 4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이 저금리의 역사가 과연 이렇게 반전이 될까요? 저는 그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미국 금리니까 미국은 뭐 최선진국이죠. 최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얼마나 높게 나오기는 쉽지 않겠죠. 경제 성장률이 높다면은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될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는 뭐 한순간에 이렇게 너무 날아오를 수 없다. 일단은 그렇게 아셔야 될 것 같고, 뭐 잠시 뭐 주가로 보면 쉬어가는 뭐 상황이라 볼 수 있고, 대세는 역시 계속해서 유동성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주가를 볼까요? S&P 500의 21년간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자, 앞서서 보셨듯이, 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니까 유동성이 확장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실 수 있었죠. 거기에다가 생산성 향상이 꾸준히 일어났습니다. 자, 2000년대는 거의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한 2009년 정도 오면서, 자, 모바일로 넘어왔습니다. 모바일로 넘어온 다음부터 그 성장 속도가 훨씬 가팔라졌어요. 이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빠른 기울기로, 높은 기울기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꾸준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뭐 모바일 다음에 어떤 생산성 향상이 있을까요? 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AI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의 생산성 향상을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세는 크게 변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중요한 점은요, 금리가 내릴 때 외려 주가가 내렸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 외려 주가가 올랐다. 이게 중요해요. 자, 이때 보시면요, 2000년대에는 이렇게, 지금 이게 금리입니다. 뒤에 있는 게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주가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S&P 500 빨간색이 좀 희미하지만 어쨌든 이게 주가입니다. 주가도 같이 내려가고 있어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주가도 같이 내려갔다. 여기 보시면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가가 아주 잘 올랐다는 기억이 있으시죠? 우리나라 주가도 이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경기 민감주가 그때는 많이 올랐는데요.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경기 민감주 위주로 많이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이때는 중국이 폭발하던 시기였죠. 그래서 2003에서 2007년까지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S&P 500 주가도 이렇게 잘 오릅니다. 결론은 금리가 오를 때 주가도 잘 오른다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금리 상승은 경기 상승에 대한 자신감을 한편으로는 내비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금리가 좀 급상승한 경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잠깐 놀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해 주가에 크게 너무나도 크게 그렇게 영향을 줄 요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뭐 단기간에 어느 정도의 이런 하락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테슬라 같이 아주 생산성이 높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 한번 랠리를 이어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민감주가 잘 오르고 있죠. 경기 민감주가 뭐 엑슨모빌이라든지 캐터필러라든지 최근 한 달 동안 10% 오른 거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테슬라를 팔고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자, 여기 빨간색 제일 위에 있죠. 엑슨모빌도 최근에 잘 올랐어요. 그죠? 엑슨모빌도 거의 80%까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여기 있습니다. 캐터필러는 최근 1년간 한 6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일 밑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테슬라하고 엑스모빌, 캐터필러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죠? 자, 혹자는 그러실 겁니다. 1년간의 수익률 봐서 어떻게 하냐 물어보실 건데요. 자, 최근 한 6년간의 수익률만 보셔도, 자, 테슬라는 거의 뭐 넘사벽이죠. 여기 위에 있고, 엑스모빌과 캐터필러는 어떻습니까? 자, 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죠. 6년 정도면 뭐 엑슨모빌, 캐터필러 이런 경기 민감주도 한 번의 사이클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테슬라라 비교하니까 정말 미미하죠. 자, 어떤 주식에 장기 투자 하시겠습니까? 어떤 주식을 사야지 본인의 인생을,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테슬라 같은 주식이죠. 그리고 엑슨모빌과 캐터필러 같이 이렇게 경기 민감주들은 매매를 하셔야 돼요.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이게 초보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전문가라 해도 이거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자, 어렵다. 오히려 테슬라 같은 주식을 이렇게 눌림목이 올 때마다 좀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해서 갖고 가죠. 이럴 때. 자, 작년 한 4, 5월 달 아주 좋은 눌림목을 2번이나 줬었죠. 자, 그럴 때 테슬라 주식을 많이 모아 가시는 게 엑슨모빌, 캐터필러 이런 경기 민감주를 모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이 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전망도 테슬라가 훨씬 밝죠. 그죠?
테슬라는 커가는 회사니까. 자, 금리 인상은 테슬라 투자자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연평균 한 55%의 성장을 향후 10년 동안 보여줄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자, 1년에 차가 글로벌에 한 8천만 대에서 1억 대 정도 팔립니다. 그럼 1억 대 정도 팔린다고 치면은, 자, 모든 차가 전기차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테슬라가, 자, 전기차 EV 쉐어가 글로벌 20%가 넘습니다. 21% 정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글로벌, 자, 1억 대 팔린다고 했죠? 1억 대가 전체 다 전기차로 전환이 되었다. 뭐 한 10년 후나 뭐 한 15년 후면 다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1억 대 중에 20%가 테슬라면 테슬라가 2천만 대를 판다는 거예요. 2천만 대. 자, 엄청나죠? 지금 올해, 작년에 93만 대 인도를 했었죠? 근데 2천만 대까지 늘어난다는 겁니다. 거의 20배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량 20배 상승은 주가도 20배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암시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큰 회사가 연에 55%씩 성장을 합니다. 이런 회사를 당연히 사야겠죠. 엑슨모빌, 뭐 캐터필러 이런 회사들이 55%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산업 자체가 커지고 그 산업 자체 1등 회사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가 비싸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P 레이쇼가 이렇게 이 전망에 따르면 점점 낮아집니다. 이 전망은 2030년까지 1000만 대 파는 전망이에요. 자, 2030년에 테슬라는 2천만 대 판다고 했죠? 그것의 절반밖에 안 되는 숫자입니다. 자, 그 절반밖에 안 되는 1000만 대를 팔아도 P가 이제 12 정도로 떨어져. 엄청 낮죠. 테슬라가 평균 한 200배가 넘습니다. 근데 그 200배 있던 P가 자 12배 정도로 낮아진다. 자, 이 말은 엄청나게 이익이 성장한다는 뜻이죠. 자, 테슬라 지금 같은 이렇게 주가가 부침이 있을 때 금리 인상 이슈 등으로 인해서 자 단기에 부침이 있을 때 당연히 모아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테슬라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란 말이 있죠. PLC. 그것을 여러 개를 다 모아놓은 겁니다. S커브들의 연속이에요. 현재 모델 3Y는 지금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요. 가장 긴 호재 요인은 역시 Full Self Driving입니다. 가장 긴 선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올해 연말에 사이버 트럭 세미가 아마 자 출시를 할 겁니다. 최근에도 펩시에서도 곧 있으면 세미를 인도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 솔라루프 메가팩 오토비더 이거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까지 다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5,000불짜리 자동차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자 25,000불짜리만 차만 팔면 잘 팔리긴 하겠지만 마진이 적을 거라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Full Self Driving 이제 FSD가 자 구독 서비스로 추가돼서 소프트웨어 수익을 훨씬 더 크게 남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이 끝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경기 민감주로 넘어가실 필요가 없다. 차라리 자 테슬라 주가가 부침이 있을 때는 오히려 저점에 더 모아가시라. 눌림목이 있을 때 이럴 때 작년 4, 5월달 이럴 때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3, 4, 5월달 똑같은 찬스를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 달에 지금 실적 발표 4분기 21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그게 엄청 잘 나올 거예요. 자, 역대급으로 나올 거니까 아마 저는 이 저점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 보는데 어쨌든 작년에도 자 작년에 1분기, 2분기 주가가 안 좋았죠. 눌림목을 크게 줬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월봉 차트예요.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눌림목을 크게 줬었다. 이럴 때 작년에 4, 5월 달, 3, 4, 5월 달에 주식 많이 샀으면 자 100% 넘게 수익이 나는 거였죠. 올해 말에. 작년 말이죠.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반에 이렇게 한 850불까지 떨어지는 찬스를 주면 아주 큰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모아두시고 끝까지 가져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자 이런 퍼드들은 저는 그렇게 지금으로서는 테슬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요인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체계적 위험,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금리 인상은 원래 정해진 수준이고 그거 말고 뭐 어디에서 지금 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랑 자 우크라이나 영토를 두고 나토와 유럽, 서방이랑 좀 싸우고 있죠.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의 다른 식의 체계적 위험들이 항상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700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으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자 이러한 청사진을 오래 그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팩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테슬라 역시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 성향을 띠고 있죠. 자동차 자체가 원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이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야지 잘 팔리는 게 자동차죠.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새 차로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죠? 자, 그래서 테슬라가 제일 좋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래 전망도 훨씬 밝죠. 자, 이 표를 보면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뭐 경기 민감주로 바꾼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주식도 작년에 많이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한국 주식은 저도 경기 민감주 뭐 현대미포조선 뭐 이런 걸로 수익을 꽤 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그리고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이런 테슬라 주식을 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이 크다.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게 훨씬 더 투자도 편하다 이렇게 보시고 지속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장투일기 아시죠? 네, 그렇게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할 때마다 이상하게 기침이 좀 나오는 지금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 매일 아침 가장 빨리 테슬라랑 미국 주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간을 좀 바꿀까도 생각 중입니다. 아무튼 저는 되도록 매일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